금정구 있잖아요. 네. 금정구가 어느 정도로 국민의힘 덮하십니까?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부산 평균보다는 낮지는 않은 보수 지지율. YS의 부산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싹쓸이로 다 이길 때 유일하게 한 군데 못 이겼던 곳이 금정구였어요. 제가 센 곳이네요. 물론 그 당시에 저 국민의힘 전신정당의 후보가 세기도 했죠. 돈 많기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부산에서 21%로 조사되었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 기존은 금정 구민들 사이로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궐선거 특성상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휴일이 아니니까 우리 직장인, 우리 지지층들은 출퇴근을 하니까 그래서 저쪽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 상대적으로 보궐선거가 구조적으로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좀 불리한 선거다. 그 점이 좀 걱정거리긴 합니다. 이 지점에서 꼭 좀 드릴 말씀이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전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도부까지 참여해서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성명서도 지금 여러 차례 주고받고 있는데 이 좀 이례적이죠. 서로 우당이라고 했었는데 왜 이리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말의 내용도 보면. 그런데 지금 오래 싸우다 보니까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지지층들이 왜 싸움이 생겼는가? 그걸 까먹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방금 아까 조국 대표 오셨던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는 우리 점잖은 조국 대표님이 좀 점잖지 않은 강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아마 속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시작된 이유가요. 우리 민주당 김경지 구청장 후보가 9월 11일 날 중앙당에서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9월 11일 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김경지 후보가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 김경진이 다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단일화합시다. 그러니까 김경지라는 이름을 지우고 바로 그 다음날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단일화하자고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김경지 후보는 이전에도 2번이나 결실을 맺지 못한 실패한 후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쟁력이 없는 후보다. 이러면서 단일화 제안을 했어요. 단일화의 파트너로서 상대로서 지목을 하면서 그 후보를 비난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실 조국 대표가 만드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전날 공천장 받고 이제 지역에 와서 인사도 안 한 사람을 보고 경쟁력 없다고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그러시면서 모순된 게 단일화만 되면 이길 수 있다. 그럼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대당 후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거는 보니까 후보 안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렇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다. 한 것 같아요. 조국 대표님 같아요. 이거는 조국 대표님이 좀 가격한 말씀하신 거 팩트라서 결자 해지를 하시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 김경지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공천 받고 김경지 이미 다 말할 시간도 안 주고 알겠습니다. 이제 단일화를 아까 충분히 비난하셨으니까. 명태균 씨는 경남을 중심으로 맹활약을 하신 것 같고요. 부울경 중에서 이제 울산이나 부산에도 그런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있어요? 그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혹시 아시는 그런 뭔가 소도 있었고 아하. 그러니까 합리적 이제 의심이 가능하죠. 합리적 의심이 가는 적은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데요? 그런데 증거가 없이 말했다가 고소당할 수도 저는 회자되는 얘기가 있었군요. 예,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구야라고. 김건희 여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모님이 가깝기 때문에 후보 부인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공천될 거다. 그렇게 당사자가 말해 왔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렇죠.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분 공천을 받았고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부울경에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은 별로 심하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당선 100%이기 때문에 아마 일찍 교통 정리가 됐을 건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선거의 당락의 문제도 좀 신경을 쓰면서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경쟁은 치열했고 이래서 아마 셈법이 복잡해서 마지막 총선에 인접해서 정리정돈 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제가 보기에 김건희 라인과 한동훈 라인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정치 브로커들이 활약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기초의원 같은 국민의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비로 얼마씩 내겠다 이런 이야기는 나는 그동안 유세차를 많았습니다. 아니 있다면 헌금으로 이렇게 소문난 것은 액수가 세배보다 훨씬 크죠. 더 크죠. 아 그래요? 얼마 정도 영남에서 브로커들이
윤석열들이 활약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전통 있는 행위이고요. 근데 이제 영부인하고 결합됐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엽기적이죠. 이건 처음 찾죠. 영부인 정도 되는 분이 그런 정치 게 브로커하고 이제 손잡지 하나하나 않거든요. 설마 과거에 영부인들이 정치 브로커들하고 연결된 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거구 유튜브까지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환으로서 거의 김건희 여사가 야전사령관, 공천, 기획 이런 것까지 이제 과하게 거의 그 윤석열 정권의 정무적 핵심으로 너무 적당한 표현이 설치다 보니 이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점잖은 표현을 쓰려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걸로 고소당하진 않죠. 네, 설치면으로는 고소당하지는 다행입니다. 떨어지는데 고소까지 당하면. 머리도 깎았는데. 그러면 비례가 20억이면 지역구는 더 비싸겠네요? 아니 국회의원 지역구도 정말 이 사람은 후보가 되면 안 되겠다 싶은데 된 사람들이죠. 그런 분은 30억 이야기도 있고 있었죠. 누가 봐도 좀 후보 되면 안 되는 사람을 주는 경우는 훨씬 더 꼭 집어서 누굽니까? 3, 40억. 이런 나를 고소당하게 아마 이 사건이 다음 국민의힘 영남 지방선거, 지방의원 공천 때 좀 조심하게 만드는 더 깊숙이 들어가겠죠. 계기가 될 거예요. 은밀하게 더 많이 주는 거 그렇죠. 아이가. 민주당은 이거 하려 해도 안 되잖아요.